자, 그럼 2022년도 교원 임용시험 한문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새로운 또 1년이 시작이 되는데, 자, 아무튼 올 2022년도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1년 동안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임용시험에 우리가 한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의 한 75% 정도 그렇고 70% 그렇죠. 한 75% 정도가 한문과는 한문을 얼마만큼 잘 번역을 하느냐, 구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어서 그 구격 문제라는 건 구격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일 먼저 한문 우리가 임용시험을 치려면은 첫 번째 한문이라고 하는 그 투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문 투라는 게 무슨 하니, 하고, 하여라는 옛날식의 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자, 칙은 택민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칙은 하면은 임금을 이루다 여기 빠져있죠. 요순 같은 성스러운 임금으로 만들어주다라는 말이 치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 임금을 요순 같은 성군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치군이고, 택민할 때 택은 늪택자지만은 사실 은택이라는 택자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푼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대상이 다 빠져있죠.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이 치군 택민이란 말이죠. 자, 이런 말들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치냉이라는 말이 있다.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자, 치냉이라는 말이 있을 때 치냉하면은 이가 시리다죠. 근데 이가 시리다라는 말은 한자로 풀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문에서 한문투에 익숙해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가 시리려면 이를 벌리고 입을 벌리고 많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친행하면은 많이 웃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으로 비웃는 것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웃는 것, 주로 이제 비웃을 때 많이 쓰는 말이 친행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친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한자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문투, 즉 이 말을 읽고 나서 이건 상대를 조롱하는 거구나, 비웃는 거구나. 자, 많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전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읍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읍은 두 손을 이렇게 마주하고 인사하는 것이고 양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읍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인과 객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드시라고 또는 먼저 자리에 앉으라고 양보하는 게 읍양이죠. 그러면 읍양하면은 한자로만 가지면 서로 인사하고 양보하다라는 말이지만은 한문으로 보자면 한문투라고 할 때 읍양은 주인과 손님이 예를 차리는 것을 읍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문투라고 하는 것은 읍양의 글자를 통해서 이것이 뜻하는 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한문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마 올해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작년에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은 작년에 해본 친구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알겠지만 올해 처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우리가 한문 공부하면서 풀이는 된다만 낱글자로 해석은 되는데 그 의미 전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한문투에 익숙치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한문에서 주어지는 그 속뜻의 의미들을 누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자, 그러려면 실제로는 많은 글들을 통해서 그 한문투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한두 작품 100%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한문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논어 맹자만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요 한문투가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조금씩 다르고 산문에서 요구하는 투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문투에 익숙하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 본문을 이해하는 그 정도가 떨어진다. 뭐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에서 약 한 60% 정도는 이해가 돼야 답을 쓸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4점, 3점 받는 친구들은 50%에서 60% 정도 이해가 되는데, 1, 2점 받는 친구들은 약 100%에서 한 3, 4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글자는 대충 알겠는데 의미를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한문투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가끔 번역을 위한 번역, 즉 번역가, 즉 한문 고전번역원에서 요구하는 번역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물론 아주 완벽하게 문장을 이해하고 풀이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1, 2년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고시생이기 때문에 시험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문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한문의 해석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장에 있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자,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힘, 물론 그것도 이제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은, 자, 그렇게 그 번역을 위한 번역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번역. 자, 뭐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세무적으로 하겠지만은, 자, 한 지문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완벽하게 하나씩 공부해서 이 지문을 100%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100% 이해가 아니라 7, 80% 정도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7, 80%에서 이해가 되고 난 뒤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단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고 내가 답을 쓰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연구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시험에 답안을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령이니까 꼭 하나 공부하시면서 참고해 두시고, 자, 이렇게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크게는 1년간의 본인의 그 커리큘럼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자, 1일, 2월 동안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를 해결하겠다. 예를 들어서 경서가 안 돼 있으면 논어 맹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 3, 4월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글을 읽겠다. 아니면은 나는 뭐 시 부분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읽겠다. 또 뭐 5, 6월 달 가면은 나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읽겠다. 이런 식으로 시대나 또는 각 그 분야에 따라서, 분야라고 하면 이제 소설, 뭐 시, 그 다음에 산문, 뭐 이런 식으로 분야에 따라서 그 1년 동안에 본인이 공부해야 될 그 과정을 본인이 잘 짜셔서
만약 요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 자신이 없다, 나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는데,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 가셔야 돼. 예를 들자면 3, 4월에 논어맹자를 본다고 했는데 봤는데 3분의 2 정도밖에 못 봤다. 그러면은 계속 이게 넘어가면 5, 6월 달까지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은 3, 4월에서 여기까지 한다면은 더 이상 맹자나 논어를 보고 있으면 안 돼. 5, 6월로 넘어가셔야 돼. 그런 형태대로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자, 이 전략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넘어가서 나중에 10월 달, 11월 달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건 시험에 대한 전략이. 예를 들자면 내가 소설은 좀 약하니까 소설은 빼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 소설에서 4점이 빠진다면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그러면 교육 과정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는 조금 더 완벽하게 25점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서 거의 만점을 받고, 나머지 2교시에 몇 문제 정도에서 몇 점을 받고 3교시 몇 문제 정도에서 몇 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10월 11월에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본인의 전략을 누가 잘 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은 번역 실력이 뒤처지더라도 합격하는 친구들도 이런 본인의 전략들을 잘 짜서 그런 거니까, 그런 전략을 잘 짜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 한문이 한 번 봤다고 해서 다음에 책 이렇게 들춰보면 또 보이지는 않잖아요. 엄권증망, 책을 덮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문투여서 그래. 한문이어서, 한글이 아니어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본 글을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100% 기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아까 그 전략을 잘 짜라라고 할 때 이어지는 선이기도 하지만, 자, 내가 한 작품을 예를 들어서 이규보의 김영서를 봤다. 근데 이거 한 번 보니까 대충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글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혹 모르니까 한 번 정도만 더 보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본인 스스로 찌를 붙이든 나름대로 표시를 하든 그 작품에다가 표시를 해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봐야 되고, 근데 내가 이 작품을 읽어봤더니 이 작품은 내가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도 바로 봐도 이해가 되겠다라고 한 건 굳이 2번 안 봐도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이해하기가. 그러면은 이건 또다시 표시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2번 정도는 반복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 정리를 해 두신다면 나중에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쯤 접어들 때, 마음이 급해질 때, 본인이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한 번씩 뚝 이렇게 체크하면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꼭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앞에 봤던 거 또 봐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봐도 되는 것과 보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아마도 1년 동안 공부하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연간 커리큘럼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1월달, 2월달에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면은 기출문제,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를 2교시, 3교시를 나누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 텐데, 중요한 건 이 기출문제를 풀어서 답을 얻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또 어떤 친구들은 예전에 나왔던 그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답이냐 아니냐 하는데, 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느냐 하면 기출문제에서 출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출제 방향. 그럼 출제 방향을 찾았다면 결국은 뭐죠? 내가 공부할 방향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아까 공부를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 방향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 요 2주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1년 시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2번의 풀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방향으로 소설을 읽을 때, 시를 읽을 때, 산문을 읽을 때, 교육 과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여기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1년 공부해봐야 사실은 좋은 결과가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2번의 수업을 통해서 자, 방향을 빨리 잡는 친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느낌을 잡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11월 달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시험의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갈 텐데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어느 정도 한문을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했었는데 강의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기초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자, 예컨대 있을 유자가 나오면 놈자자까지가 나오거나 바소가 나오거나 지 더하기 명사가 나오거나 그냥 명사만 나오는 형태가 아주 많죠. 그 말은 뭐냐면 무의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 이러이러한 명사가 있다. 바로 명사가 있다 없다. 이런 형태로 풀이가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몇 개월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어서 물론 이제 수업 하다가 강의 도중에 다 할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앞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에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육 과정이 약 한 25점 정도 나오니까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교육 과정 중에서도 이제 주로 한 부분 우리가 2015 교육 과정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2009 과정에 보면은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예를 들자면 품사의 변화, 품사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다루고 이제 그 이외에 한국 한문학사를 한번 쭉 하면서 이제 통사적으로 한문학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국 한문학사가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왔지만은 요즘은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문을 풀이하거나 해석을 할 때 한문학사의 통사적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본다면 훨씬 쉬워지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통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또 원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될 것인지 이해할 것인지 한번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1, 2월 달에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4월 달 가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경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3월, 4월에 가서는요 경서, 논어, 맹자 이것도 그냥 논어, 맹자를 드립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논어와 맹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형태대로 문제를 뽑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대로 논어와 맹자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을 가지고 문제 형태대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어 맹자를 읽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올해 2021년에는 작년까지
나왔던 그 고문진보에 대한 글이 없어요. 문제가.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문제가 안 나오느냐 이건 확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고문진보에 나와 있는 내용의 글들이 실제로 우리가 문학 작품 읽을 때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문진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은 할애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여기에서 소설까지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경서와 고문진보와 소설을 중심으로 쭉 한번 읽어갈 것이고, 5월, 6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조선 초까지 두 달 동안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21년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컨텐츠, 그러니까 작년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도 두 지문이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나왔었죠. 근데 작년에 읽었던 내용을 올해 똑같이 읽지는 않을 것이고, 그건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요거 읽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가 10월,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조금 출발점이 늦어서 여기서 기존에 했던 기출문제와 유사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그래서 요 5, 6월 달에 초기에 시작할지 뒤에 시작할지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은, 이 기출문제나 유사문제 풀이를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는지 그 점검을 한번 하고, 7월, 8월, 9월 달 가가지고는 조선 중기부터 이제 후기까지 사실은 가장 많은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한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여서 요 시기 동안에 이제 중기와 후기까지 시와 산문을 통해서 읽어 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읽어 나가는 내용들이 작년에 읽었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새로운 작품들을 읽을 거예요. 그 말은 작년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또 공부하고 싶은, 올해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 읽었던 내용도 똑같이 읽으면 공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고려시대 산문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조선시대 산문읽기와 조선의 산문을 읽다. 이건 이제 고려 조선 시기에 산문들을 모아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한시 읽기, 그 다음에 조선시대 한시 읽기, 시화 속의 한시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성대에 있으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봐야 될 교재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쭉 시리즈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올해도 여기 고려시대 산문읽기에서 한 지문이 나왔고, 조선시대 어디 있죠? 한시 읽기에서, 그 다음에 시화 속의 한시 이야기에서도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내용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요 내용들은 밑에 보시면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어려운 한자도 찾아놓고 밑에 번역도 해놓아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혼자 공부하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요 내용만 가지고 1년 가지고 공부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강의 도중에 이 이야기들은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필독이 필독.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의 그 과정에 있는 글들을 쭉 읽어 나간다면 아마도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지문에 있어서도 약 3분의 2 이상은 우리가 공부한 것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해결 안 된다는 건, 보지 못한 것들은 그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그 정도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자, 일단 요 6개인가요? 책 6권에 있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반영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작년에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들은 절대 올해 똑같은 강의를 하지 않는다. 물론 작년에 중요했던 내용들을 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시험에 그 지문을 보면 중요하다고 나오고 중요하지 않다고 안 나오고 아니에요. 편지글이 작년에 올해 보면 두 부분이나 나왔죠. 그건 뭐 사실은 전혀 그 한문학사와 상관없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이해도, 한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하게 많은 글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이제 10월과 11월에 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8회를 거쳐서 이제 본인의 실제 시험장에서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측정을 해보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느냐, 그 방향을 누가 빨리 잡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누가 열심히 준비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11월 달 여러분들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상세한 내용들은 실제 다음 1월 달부터 강의가 진행되면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